오늘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상식에 가까운 내용들,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때부터 쭉 공부를 해오면서 의뢰 당연히 그냥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부분들 있지. 그거를 체계화시켜서 말로 설명하는 단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단원이 바로 우리가 봐야 되는 오늘 첫 번째 단원인 지수 방정식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예를 들어보자고. 가장 손쉬운 예야. 2의 4제곱이랑 2의 x제곱이 같아. x가 얼마일까? 왜? 4가 대입돼야 등호가 성립하니까. 그럼 만약에 x를 내가 5라고 얘기를 했어. 등호가 성립하겠어? 안 하겠지. 그럼 다시 말하면 x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결정되니까 이건 방정식이네. 근데 x가 어디에 있어? 지수 위치에 있지? 그래서 지수 방정식이야.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이라는 얘기거든. 첫 번째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밑이 지금 현재 같잖아. 밑이 같으면 지수도 어때야 돼? 그래, 같아야 돼. 이 논리에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지수 방정식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졌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때? 정말로 뭐야, 쉽지 않아? 자,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 x의 4제곱이 3의 0제곱이랑 똑같아. 그럼 x는 얼마일까? 왜? 지금은 상황 봤더니 밑이 x랑 3이잖아. 지수는 4랑 0이잖아. 지수가 서로 다르지. 밑도 서로 다르게 생겼지. 이럴 때는 결국에 뭐 해야 돼? 계산된 결과와 얘가 뭐가 나올지를 맞춰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실제로 3의 0제곱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돼? 1이 돼버렸지. 어떤 수를 4제곱해서 1 되는 애는 1밖에 없으니까. 확인됩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도 한번 써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쉽게 한번 가보자고. 어떻게 써볼 거냐면 내가 만약에 x를 4제곱한 게 3의 4제곱하고 똑같대. 그럼 x는 얼마야? 3. 마이너스 3도 가능은 하겠지? 왜? 계산한 결과가 똑같으니까. 맞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인 지수식에서는 밑을 0보다 큰 숫자로 놓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3이라고만 봐도 아무런 문제는 안 되겠지? 확인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지금 밑의 미지수가 들어왔지.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그냥 다항식에 대한 풀이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버려도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좌변과 우변이 서로 똑같은 형태를 취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x를 찾게 됐던 거였으니까.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섞어본다면 어떤 수 x의 x제곱이 3의 4제곱이랑 똑같대. 그럼 이때는 x가 얼마일까? 애매하다.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는데. 즉 밑끼리 같아야 되고 지수도 같아야 되지. 근데 밑이 같다고 놨더니 x는 뭐야? 3이 돼버렸지. 지수가 같다고 하면 x는 뭐야? 4가 돼버렸지. 그러면 x는 3도 돼야 되고 4도 되는 숫자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해가 있어? 없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없잖아.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이런 단순한 얘기들을 하는 게 우리가 보는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에 대한 얘기들이야. 어려워? 쉬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당연한 얘기를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 필수 문제 1번을 그냥 보면서 확인해 볼 거야. 자, 필수 문제 1번의 첫 번째를 딱 봤더니 2의 x제곱 마이너스 8제곱에다 계산했더니 이게 4의 x제곱이라고 나왔어. 자, 지수가 지금 다르게 생겼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밑을 똑같이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는 4, 2의 몇 제곱이야? 제곱. 그럼 x까지 곱했으니까 2의 몇 제곱이 돼? 2x제곱. 밑이 똑같아졌으니까 우리는 지수 자리에 있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8이 누구랑 같으면 돼? 2x랑 같으면 되겠구나. 빠르게 쫙 풀어버리면 x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4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확인돼요? 그러면 x가 4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 2가 돼도 된다. 문제 조건을 봤더니 x에 대한 조건이 뭐 나온 거 없지? 그럼 그냥 바로 이렇게 정답 찾고 끝나게 되는 거야. 간단하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 두 번째. 지금 봤더니 4분의 3이라고 돼 있는 애에 2x제곱 마이너스 7제곱을 하고 이게 3분의 4에다가 4-x제곱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번에도 보니까 지수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밑을 똑같이 맞춰주기만 하면 지수가 서로 같다 해서 식을 새롭게 만들고 풀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는 4분의 3이고 여기는 3분의 4야. 맞출 수 있나? 있지. 아무거나 하나를 역수로 취해버리면 되겠지. 이쪽을 역수로 취하자. 그러면 결국 얘는 4분의 3에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럼 여기 보이는 지수끼리 어떠면 되는 거야? 같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수가 서로 같다. 마찬가지로 2x제곱 마이너스 7이 x 마이너스 4랑 똑같겠구나. 다 이항하자고. 그러면 2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계산한 게 0 되는 거지? 어떻게 인수분해 해야 되겠어? 2x 마이너스 3이랑 x 플러스 1을 곱한 게 0 되는 거지? 그럼 결국 x가 될 수 있는 게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x에 대한 조건 나온 거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답은 2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해. 지수 방정식에서는 밑이 똑같으면 지수도 어차피 같은 게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밑을 맞춰주는 작업만 계속해서 반복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필수예제 2번으로 넘어가 볼까? 2번을 봤더니 이번에는 식이 어떻게 돼 있어? 이거 우리 지수함수에서 많이 보던 식이잖아. 맞지? 뭐야? 식이 복잡하니까 치환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에 대한 풀이 두 번째 방법. 뭐 하면 돼? 복잡한 식이 나오면 치환을 통해서 식을 정리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럼 자, 필수예제 2번의 첫 번째 문제. 누구 치환할 거야? 그렇지. 2의 x제곱을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 치환을 해버리면 되겠구나. 뭘로 치환할까? 그래. 아무거나 해. 그러면 주어진 식의 모양이 k의 제곱에 마이너스 몇 k야? 그렇지. 6k. 잘했어. 그 다음 마이너스 16은 0. 그럼 바로 우리는 k값 찾을 수 있어? 없어? 누구랑 누가 나와? 8이랑. 그렇지. 그럼 정답을 8이랑 마이너스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유는 우리는 x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2의 x제곱이 8 되고 마이너스 2 되는 애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2의 x제곱이 8 된다가 x가 뭐야? 3. 마이너스 2가 된다. x가 뭐야?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이거든. 그거 실수하면 안 된다. 2의 x제곱. 정근선의 x, y는 0이었잖아. 그거 밑으로 내려갈 수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지. 확인돼요? 이런 부분만 주의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노?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보자. 두 번째 문제. 마찬가지로 치환해야 돼. 누구 치환할 거야? 3의 x제곱을 뭘로 치환한다? 그래? 그럼 주어진 식의 모양은 k-9 곱하기 k분의 1이 되는 거지? 이게 8. 어떻게 하면 돼? 모든 항에다 다 k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k의 제곱 마이너 8k 마이너 9가 0 되는 거지? 자, k가 될 수 있는 숫자 누구랑 누구야? 9랑 마1. 그러면 k가 다시 뭐였어? 3의 x제곱이었지? 그럼 우리는 바로 x가 얼마라는 거라? 2랑 마이너스 1 되는 애 없지? 그러니까 2 하나. 이렇게 또 찾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간단하지? 이 내용들이야. 그러면 자, 이제 필수 문제 3번 보이죠? 이거 별표. 이게 제일 어려워. 지금 문제 보면은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지.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는 수단들이 존재를 했고 뭔가 치환을 통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등장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필수예제 3번의 첫 번째 나와 있는 형태의 문제를 보면 x 플러스 2라고 돼 있는 거에 x 마이너스 1제곱을 계산한 게 4의 x 마이너스 1제곱과 똑같다라고 그랬어. 즉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봤던 문제와의 차이점? 지수가 똑같은데 밑이 달라. 그치? 요게 이제 첫 번째 차이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 어떻게 가져가게 될 거냐? 지수가 같잖아?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봐. 지수가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을 3의 세제곱이라고 썼다? 그럼 여기는 x의 세제곱이야. x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이 될 수밖에 없지. 근데 얘가 0제곱이 되는 순간 x는 뭐가 될 수 있어? 뭐든지 다 되지. 이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미시라고 부르는 거에 미지수가 존재하게 되잖아. 미지수가 존재하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초점을 맞춰줘야 돼. 첫 번째 어떤 상황이냐? 지수가 0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지수값이 0이 아닐 때로 나눠놓고 생각하는 거야. 자, 지수가 0이면 밑은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다 그랬지. 지수가 0이 아니면 밑은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황을 확실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다. 그럼 지금 문제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자. 지수가 0이야. 그러면 x-1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즉 지수 x-1이 만약에 0이라면 밑은 아무거나 놔도 되지? 즉 0이면 x 플러스 2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만족하면서 얘도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아야 돼. 여기서는 x가 얼마야? 1일 때 여기서는 x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그럼 결국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가 누가 돼버려? 1이란 얘기야. 즉 1이라는 해를 하나 찾은 거야. 그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x-1이 0이 아니야. 그러면 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x 플러스 2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그럼 따라서 x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찾게 되는 거야. 그러면 위에 거 아래 거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지? 그러므로 우리는 x는 1 또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는 게 문제의 해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응? 근데 문제의 조건이 좀 다르잖아.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랬는데? 여기가? 왜? x 플러스 2가 4가 되는데 왜 마이너스 2야? 중시네. 그냥 2죠? 응, 여기도 그냥 2. 확인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보로 나눠져서 찾아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이해됐죠? 그럼 그 내용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이 두 번째 거 문제 보이지? 해봐. 다 했어요. 아직이요. 했어? 자, 똑같이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는 거지. 일단 미세 미지수가 존재하니까 지수가 어떻게 되면 돼? 0이 되면 되는 거네. 맞아요? 그럼 지수가 0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게 만드는 애를 찾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문제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첫 번째 문제는
한쪽은 상수로 나와 있고 한쪽은 미지수가 포함된 미수로 등장을 하니까 그럼 지수가 그냥 4의 0제곱, 얘의 0제곱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둘이 서로 지수가 일단 똑같은 형태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지수가 다르고 미시 같은 형태지.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면 얘로 따라가는 게 맞아. 미시 같으면 지수도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뭘로 가는 거야? x의 제곱이 3 플러스 2x랑 같구나. 그럼 이제 이거를 쭉 정리하면은 x가 될 수 있는 게 3이랑 마이너스 1 두 종류가 등장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근데 문제의 조건을 봤더니 x가 어떻대? 1보다 크다 그랬지. 그럼 마이너스 1은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3만 챙겨갖고 보자. 그래서 미시 같은 상황이니까 지수가 서로 똑같구나 해서 문제를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낸 거야. 확인돼요? 근데 미시 지금 단순하게 여기서처럼 숫자로 나와 있던 게 아니라 뭘로 나와 있는 거야?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지.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하나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미시 만약에 1이잖아? 10제곱을 하건 100제곱을 하건 무조건 1이 돼버리지.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밑에서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그때 밑의 존재가 1이라는 숫자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네 번째 형태의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 뭐가 등장을 하냐면 미지수가 포함된 상태로 같은 걸로 등장하잖아. 같은 걸로? 그럼 이때도 우리는 다시 상황을 둘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어떻게 되는 거야? 미시 1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시 1이다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푼 이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결국에는 미시 1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따라간 거지.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뭐 한 거야? 미시 1인 경우를 따라가 줘야 되겠지? 미시 1이라는 얘기는 x 빼기 1이 얼마란 얘기야? 1이니까 x가 뭐야? 2라고 하나가 더 나오게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결국 x가 2랑 3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비교하면서 기억하면 좋겠지? 지수는 결국 0이 돼버리게 되면 0제곱을 하면 1이 될 거니까 0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될 거고 미시 1일 때는 거듭제곱을 몇 번을 하고 무조건 결과물이 1일 거니까 미시 1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주고 그걸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요 얘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지수 방정식에 대한 얘기들이야. 그 옆에 있는 필수예제 4번 보이지? 이건 어차피 치환해서 풀 거잖아. 굳이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거는 직접 한번 풀어봐.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서 지수 방정식 기본적인 얘기를 다 해봤어. 확인되니? 그럼 지수 부등식, 이제 이 방정식이라는 말이 뭘로 바뀌는 거야? 부등식이라는 말로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 이 방정식이라는 말이 부등식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면서 변화되게 되는 거 어떤 점이 변할까? 방정식이 부등식이 되면 방정식에서 부등식으로 변화됐을 때 가장 큰 변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방정식과 부등식을 생각해 보라고. 부등식이 되면서 가장 크게 있었던 변화가 뭐야? 그 부등은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 그건 당연히 기본 상식으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야. 가장 큰 부분. 확인돼요? 즉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 방정식은 항상 등호 성립이었는데 부등식은 부등호로 바뀌었으니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 확인되죠? 그러면 지수라는 말이 추가된 지수 부등식에서의 또 다른 차이점 뭐가 있을까? 미시 얼마냐? 미시 0과 1 사이면 지수가 클수록 작아진다. 미시 1보다 크면 지수가 클수록 커진다. 그 두 가지 사실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방정식과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냥 부등호로 문제만 고치면 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미시 지금 뭐야? 1보다 크지? 그러니까 그냥 큰 놈의 지수가 크구나. 확인돼요? 이렇게. 그럼 자 이번에도 봐. 여기 이때는 미시 1이 아니야. 그럼 이번엔 단순히 미시 1이 아니라고 보면 안 되지. 0과 1 사이일 거냐?
1보다 클 거냐에 따라 식의 모양이 달라지겠지. 0과 1 사이면 얘가 크겠지.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부동호가 이렇게 돼 있으면 뭔지도 모르면서 저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작은 놈의 지수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밑이 1보다 크면 큰 놈의 지수가 더 큰 거잖아. 이런 식의 차이점이 생겨버릴 거란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부등식으로 바뀌면서 지수라는 말이 추가가 됐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딱 두 줄 요약이 가능해. 첫 번째 뭐냐? 밑이 0하고 1 사이이잖아? 그러면 큰 수의 지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작다. 맞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밑이 1보다 크다 하면 큰 수의 지수가 어떻다? 그래, 크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지수가 똑같잖아? 근데 뒤에 게 더 크대. 그러면 뒤에 거의 밑이 어떻다는 얘기야? 그건 모르지. 예를 들면 이런 거. A의 제곱하고 B의 제곱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대. 그러면 이거 세제곱 이렇게 해보자. 쉽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B가 더 큰 수야? A, B가 1보다 크면 B가 더 큰 게 맞아. 근데 만약에 A가 3분의 1이야. 얘가 2분의 1이야. 그럼 세제곱하면 27분의 1. 세제곱하면 8분의 1. 얘가 더 큰 게 맞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4분의 1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면 64분의 1, 27분의 1 누가 더 커? 27분의 1이 더 크지? 다시 말하면 0과 1 사이 이건 뭐가 됐건 상관없어. 무조건 지수가 같을 땐 밑이 큰 놈이 큰 거야. 확인돼요? 이런 것만 비교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엔 사실 지수가 똑같이 숫자로 상수로 주어진 상태에서 밑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굳이 이번 단원에서 살필 게 아니라 다항식에서 살펴봤겠지? 확인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일 땐 밑이 뭐만 아니면 돼? 1만 아니면 지수가 똑같다는 전제하에 1만 아니면 항상 큰 놈의 밑이 더 크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자, 그럼 요거 가지고 그냥 바로 부등식 가보자. 어떻게 할 거냐면 필수 문제 5번부터 천천히 그냥 풀어볼 거야. 자, 필수 문제 5번. 뭐라고 나와 있어? 첫 번째 거 보니까 27의 x 플러스 1제곱이 9분의 1의 x-1제곱보다 크다 그랬지. 밑이 서로 지금 다르면 비교하기가 힘들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3의 거듭적으로 바꿀 거야. 그럼 첫 번째 거 3의 3x 플러스 3제곱 되겠죠? 그리고 뒤에 거는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제곱이 되겠지? 자, 밑을 보니까 밑이 1보다 커 작아? 크지? 그럼 큰 놈의 지수가 어때? 크다. 그러니까 바로 3x 플러스 3이라는 지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보다 크다라고 부등식이 바뀌겠지? 요거 푸는 거야. 그러면 5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거니까 x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커지게 되겠지? 이렇게 부등식에 해가 나와버리게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도 해볼까? 두 번째 거는 나와 있는 게 하나는 밑이 4분의 1이고 하나는 밑이 16분의 1이지? 얼마로 고칠까? 밑을 얼마로 맞출까? 야, 16분의 1을 만들려면 4분의 1을 제곱해야 되는데? 안 되면 소인수분해서 2분의 1로 맞춰.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4분의 1로 맞추면 앞에 거 손 안 대도 되잖아. 그럼 4분의 1로 가면 되지. 야, 이거 여기서 막히면 어떡하냐? 그럼 밑이 4분의 1로 맞췄을 때 지수가 앞에 거는 x의 제곱이고 뒤에 거는 4분의 1의 제곱이 16분의 1이잖아. 맞죠? 그러면은 이 괄호하고 x제곱 플러스 x 플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밑이 이번엔 0과 1 사이지? 큰 놈의 지수가 어때야 돼? 그러면 x의 제곱이 분명히 이상이 되겠구만.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보다 이상이 됐다. 쭉 이어가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이하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랑 2 사이가 되겠구만. 이렇게. 이해돼? 안 돼? 확인돼? 믿어도 돼?
자, 그러면 옆으로 가서 필수 문제 6번. 이거 필수 문제 6번이랑 도대체 여기 나와 있는 필수 문제 2번이랑 무슨 차이야? 눈으로 한번 봐봐. 등호가 그냥 부등호로 바뀐 것 뿐인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똑같이 치환해서 그냥 풀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번에 첫 번째 바로 치환해 볼까? 누구 치환할래? 그래, 2의 x제곱을 치환하자. k로. 그럼 주어진 식은 k의 제곱에 마이너스 3k의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되는 거지? 그러면 k의 범위 바로 나왔지. 뭐야? 1하고 2 사이.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 정답이 끝이 아니라 2의 x제곱의 범위가 1과 2 사이가 되는 거지? 이걸 토대로 지수의 x의 범위를 찾아야 돼. 2를 거듭제곱한 게 1 되고 싶어. x가 얼마야? 0. 즉 0보다 크겠네. 1제곱이니까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 범위까지 찾아내 주는 거야. 확인돼요? 똑같지? 그럼 넘어가 볼까? 필수 문제 8번. 이제 좀 복잡한 게 등장을 하네. 아, 필수 문제 7번에서. 자, 지금 보니까 어때? 미지수지. 미지수로 똑같잖아. 즉, x의 2x 플러스 5제곱이 x의 3x 마이너스 2제곱보다 크다라고 나왔지? 그러면 또 생각해봐. 밑이 이렇게 똑같으면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했어? 밑이 1일 거냐 아닐 거냐. 왜냐면 1이면 거듭제곱막 해도 항상 같은 게 나올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밑이 1이면 부등호 자체가 성립이 돼 안 돼. 그러니까 1은 완전히 제외시켜놓고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돼? 밑인 x가 0과 1 사이일 때, 아니면 두 번째 밑인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럼 0과 1 사이면 큰 놈의 지수가 어때? 작아. 그러니까 바로 2x 플러스 5가 3x 마이너스 2보다 작구나. 그럼 결국 x가 어떻게 된다? 7보다 크다. 0과 1 사이랬는데 7보다 큰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해는 없다. 다시 1보다 크면 큰 놈의 지수가 크다. 이렇게. 그럼 이항하면 x가 어떻게 된다? 7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1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수의 공통범위, 결국 x는 1과 7 사이로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찾는 거야. 안 어렵지? 자, 그러면 밑에 필수 예제 8번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야? 지원하는 거지? 확인돼요? 넘겨봐. 응용이네.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대입해서 그냥 규칙 찾기. 확인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9번 제외하고 1, 2, 3, 4번, 5, 6, 7, 8번을 비교해 보잖아? 1번하고 5번 푸는 방법이 어때? 같아. 단지 방정식이 부등식으로. 2번하고 6번 같죠? 그 다음에 3번하고 7번, 4번하고 8번 다 같은 얘기들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원래 같이 묶어가면서 천천히 봐. 등호가 이렇게 식이 나오니까 밑이 지금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복잡한 식이 나왔으니까 치환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 밑이 뭔지를 몰라? 그럼 난 밑이랑 지수를 하나씩 맞춰보면 되지 뭐 라는 생각으로 접근. 확인됩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씩 따라가게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필수 문제 4번이랑 필수 예제 8번 있었잖아. 4번, 8번 그냥 건너뛰었지? 하나 해볼까? 뭐 해볼까? 뭐가 더 하고 싶어? 8번이 더 하고 싶어? 그러면은 8번은 집에 가서 해보고 4번을 해보자. 하고 싶은 건 하게 냅둬야지. 안 그러면 병나잖아. 너무 무서워, 쟤. 주야, 무섭다고. 자, 4번에 첫 번째 것만 봐. 첫 번째 것만 같이 하나 해보고 8번으로 넘어갈 거야. 9의 x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방정식이 지금 현재 9의 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7은 0이라고 나왔어.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지? 그럼 잘 봐. x가 알파랑 베타다. 다른 게 아니라 x야. 확인됐지? 이걸 알고 있는 상태로 주어진 식을 난 지금부터 풀고 싶어. 당연히 치환하겠지? 누굴 치환해? x제곱을 k로. 그럼 앞에서부터 k의 제곱 마이너스 15k 플러스 27은 0이지?
그러면 결국 K가 뭐랑 뭐란 얘기야? 뭐랑 뭐야? 근해공식 써야 되잖아. 알 수가 없지? 그래서 항상 치환하면 뭐 하라 그랬지? 범위 찾으라 그랬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X가 알파랑 베타지. 결국은 K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첫 번째가 3의 알파 제곱, 하나가 3의 베타 제곱이 될 거란 얘기거든. 이 각각의 숫자들이 우리 얼마인지 확인이 돼, 안 돼? 안 돼. 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3의 알파 제곱을 한 번 더 치환할 거야. M. 얘를 한 번 더 N으로. 그러면 결국 이 식에서 K가 될 수 있는 게 M하고 N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MN의 값을 난 직접 못 찾겠어. 근해공식을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찾지 않을 거야. 그럼 바로 우리는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찾으라 그랬지. 분명히 이 식 안에서 알파와 베타를 찾을 수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주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되잖아. 다시 말하면 M과 N이라는 두 군의 곱을 찾게 되면 이게 바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겠구나. 그럼 난 지금부터 얘를 계산하는 거야. 뭐야? 27. 이거 3의 세제곱이잖아. 이게 3의 이거라고. 그럼 바로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돼? 3. 이런 식의 응용도 가능하다는 거야. 직접 찾지 않고도. 여기까지 이해돼요? 물론 이런 게 하기 싫어. 그러면 M은 찾아도 돼. 근해공식 써서 찾으면 되잖아.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보자고. K 값을 우리가 찾았더니 지금 상태라면 2분의 1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25에서 마이너스 108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3의 알파 제곱 혹은 3의 베타 제곱, 3의 X 제곱이 지금 이거잖아. 맞아요? 네? 저번 주 그 삼수 안 하고 봤어. 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자, 3의 X제곱이 이거란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X 찾으면 돼. 뭘로 찾을 거야? 로그로. 확인돼요? 그럼 플러스 보 붙은 게 그냥 알파, 마이너스 보 붙은 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두르고의 합. 그럼 두르고의 곱, 진수의 곱으로. 이렇게 해서 역산을 해서 복잡하게 계산도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굳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편하게 가면 되겠지.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찾으라고 그랬잖아. 얘가 M이고 얘가 N이라고 치형까지는 잘하거든. 알파랑 베타 더하니까 이 두 군의 합을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생겨.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런 것만 주의하면 돼. 확인돼요? 어쨌든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한 번 더 계산하게 되는 방법들이야. 그러면 뒤로 가서 8번 문제도 뭐 비슷하겠지? 치환해서 일단 쓰고 그 다음에 뭔가를 더 시켜볼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필수 문제 8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봤더니 필수 8에서는 누구 치환할 거야? 뭐라고? 필수 8번에 2의 X제곱을 뭘로 치환해? 아? 그래? A로 가자. 그러면 주어진 식의 모양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몇 A야? 그래, 8A. 그 다음 플러스 K. 이게 항상 0보다 이상이 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이거 뭐 하면 돼? 이차함수 바뀌었으니까 판별식 쓰면 되는 거지. 자, 그럼 판별식 짝수 공식으로 만들자. 어떻게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K.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항상 성립하려면 작아? 야, 0보다 크면 교점이 있어 없어? 0이랑 같으면 1개. 그럼 교점이 1개거나 빵개. 그래. 확인됩니까? 그럼 우리는 바로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16보다 이상. 확인됩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찾으라는 게 뭐야? 상수 K값의 범위를 찾아 그랬지. 난 X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 끝났잖아,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치환을 해놓고 나면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들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갈수록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거든? 당연히 기억해야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치환을 해놓고 나면 뭐도 할 수 있냐면 연립방정식도 볼 수 있어.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아마 로그 가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나올 거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들도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유형편 한번 보죠. 유형편에서 또 잘 안 될 것 같은 유형들 미리 한 번씩 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자고. 자, 유형편의 26쪽이거든요. 첫 번째, 밑을 같게 만든다. 그럼 당연히 밑 같게 만들고 지수끼리 같다라고 비교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유형 2번에 A의 X제곱 꼴이 반복되는 거. 지금 보니까 밑이 어때? 전부 다 똑같은 상태지. 근데 마지막에 1 하나가 좀 걸린다? 저 1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 3분의 1에 0제곱 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겠지? 그렇게 해놓고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놓고 3분의 1의 X제곱을 뭐 하면 돼? T로 치환해버리고 그냥 문제 풀어도 되는 거잖아. 뭐 그건 편하신 대로. 자, 그럼 옆에 와서 유형 3번에 첫 번째 거 문제 보자. 밑이 서로 다르게 생겼지? 지수도 어때? 이번에 지수가 똑같이 생겼어. 맞지? 그럼 밑을 그냥 비교만 하면 되지? 밑이 어떨 때? 저기요? 지수가 서로 똑같아. 그럼 밑이 얼마면 돼? 1이거나 1이 아닐 때. 밑이 1이면 지수 아무거나 놔도 상관없다. 밑이 1이 아니면 지수가 똑같아야 된다. 확인됩니까? 혹은 야, 지금 보면은 지수는 이미 똑같은 상태지. 그러면 지수가 0이 돼버리잖아? 그럼 밑이 아무리 달라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런 경우도 가능한 거야. 확인됩니까? 자, 그럼 필수형 4번 마찬가지로 뭐 할 거야? 치환해서 식정리하는 거지? 이거는 고민 좀 해봐. 풀어봐야 돼. 그 다음에 16번 유형 15번이야. 마찬가지로 뭐야? 치환이지? 자, 그러면 유형 16번 1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번에 부등식으로 바뀌었지? 부등식으로 바뀌면 밑이 0과 1 사이면 큰 놈이 지수가 작다.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면 작은 놈이 밑이 1보다 크면 작은 놈의 지수가 작다. 증가함수. 그거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유형 7번에 나와 있는 하나의 부등식 치환해서 보면 되는 거겠지? 자, 유형 8번이 조금 어려운 거잖아. 밑이 지금처럼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면 어떻게 비교해야 돼? 밑이 0과 1 사이일 거냐? 밑이 1보다 클 거냐? 근데 지금 문제 보면은 등호가 붙어 있지. 이럴 때는 밑이 1일 때도 확인이 가능하겠지? 맞아요? 그래서 등호 여부에 따라 밑의 여부를 같이 판단해 주는 거야. 자, 그 다음 30번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치환하면 되지? 33번부터는 활용이니까 문장 읽고 규칙 찾기 하면 되겠죠? 이런 얘기들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들 쭉 보면서 보는 것들도 다 똑같거든? 밑이 어떻게 나올래? 지수가 어떻게 나올래? 밑과 지수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분석하라는 얘기야. 근데 그 와중에 특정한 케이스들에서 밑이 서로 같은 상태라면 지수까지 같아야 되고, 만약에 지수가 같은 상태라면 밑이 같은 게 나오거나 혹은 다를 수밖에 없다면 1인 예외 케이스도 존재하니까 우리는 그 상황까지 살펴줘야 되고, 혹은 밑이 서로 달라. 아무리 해도 같아질 수가 없어. 그 상황이면 지수 둘이 둘 다 0으로 나와도 되겠구나. 이런 예외 케이스도 존재하겠구나. 이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문제들 확인하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보면서 문제 풀어보다가 만약에 예외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거나 힘들잖아? 그럼 꼭 와서 다시 한번 체크해야 돼. 알겠죠? 오케이.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그저 빨리 퇴근. 맞지?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